질문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질문의 힘을 이용한다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고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당신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질문을 한다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질문의 7가지 힘, 지은이 도로시 리즈, 옮기니 노혜숙, 발행 던한 출판, 발행일 2016년 11월 25일입니다. 훌륭한 질문은 우리를 근사한 곳으로 안내한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생각할 기회를 갖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자칫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해주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해줍니다. 이처럼 질문은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는데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책은 조직과 개인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가? 당신의 대인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만일 위의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셈이다. 좀 더 신선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매일 마주하는 상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일종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생활 방식의 작은 변화가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단지 질문을 좀 더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반드시 180도의 전환이 필요하지는 않다. 당신이 원의 중심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일 앞으로 곧장 걸어가면 A라는 지점에 다다를 것이다. 하지만 같은 중심점에서 단 몇 도만 발을 움직인다고 해도 전혀 다른 길을 향해 가게 된다. 만일 매일 하는 질문의 수준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금씩 높여간다면 인생이 점차 향상될 것이다. 또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질문의 힘. 나는 처음에 경영인들에게 의사소통 문제를 상담해주는 컨설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지성있고 의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팀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자문을 했다. 그들은 왜 마음먹은 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크고 분명하게 돌아왔다. 그들은 말을 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설명하는 것으로만 짜여져 있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리면 일이 무사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팀워크와 참여와 의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일이 직원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일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 직원들은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제점인가? 라는 질문을 그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실험을 거듭할수록 경영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경영인이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영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질문이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 나는 20년 이상 질문의 역할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해오면서 질문이 7가지의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무감을 나는 응답 반사라고 부른다. 2.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의 사고를 자극한다. 3.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적절한 질문을 하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낀다.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므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5.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연, 의견, 관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우쭐해진다.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과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다. 6.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적절하게 질문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다 보면 적절하고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7.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좀 더 쉽게 믿으며 질문을 요령 있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하는 질문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만일 당신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는가 등의 질문이다.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질문은 개인적이고 진지한 질문도 있고 실용적이고 피상적인 질문도 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이든지 사고를 자극한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질문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나는 질문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같은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역경과 실패를 딛고 우뚝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에 있다고 믿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야?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경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무드셀라에게 돌아가다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묻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묻는다 라는 대사가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은 행동을 결정한다. 오래전에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회복할 수 있었다. 처음에 의사는 유방절제술을 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내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방법을 택했는데 나로서는 잘한 선택이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가? 일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거기서 얻어낸 답은 나에게 중대한 변화를 강요했다.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일 앞으로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그 대답은 의미심장할 것이다. 간단한 질문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지난달에 나는 친구를 만나 점심 식사를 했다. 그녀는 회사 동료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포기했다고 한다. 내 친구는 점심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질문으로 일관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질문을 하나 던졌다.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글쎄, 그 사람과 나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 서로 달랐어. 만일 우리가 이를 추진했다면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야. 아마 지금 끝난 것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나는 또 다른 질문을 했다. 혼자서 일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니? 그녀는 나에게 흥미롭고 독창적인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을 했다. 결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사업을 혼자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던진 몇 가지 질문은 그녀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물건을 팔 때, 직원들을 지도할 때 질문을 하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 경영자들은 대부분 질문을 하기보다는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할 일을 지시한다면 그들의 생각하는 습관을 억누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하게 만들자.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는 그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자. 질문과 사고의 순환. 사람들의 사고 활동을 살펴보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각은 계속 서술문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 내면의 독백은 누군가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질문으로 점철된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마주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각각의 이유와 동기, 숨은 의미를 찾는다. 지금까지 한 일, 앞으로 할 일, 그리고 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질문을 한다. 아마 모든 생각의 전후에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뒤에 숨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다. 질문하고 또 질문한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는 1200번 실패하고 나서야 거둔 성공의 결과였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1200번의 실패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했다. 나는 1200번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다. 12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에디슨은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질문과 사고를 거듭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어째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까? 어떤 가설이 잘못되었을까? 일단 어떤 가정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가정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액정 기술을 발명한 제임스 퍼거슨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고 한다. 이 작업은 할 가치가 있는가? 그 결과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상품 또는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만일 결과가 기대에 부응한다면 자원과 비용을 들여서 완성할 값어치가 있는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퍼거슨은 계속해서 혼자 질문을 한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아 계속해서 예정대로 진행할 만한가? 계획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뜻하지 않은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모든 진행이 끝나면 마지막 질문을 한다. 나는 이 결과에 만족하는가?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얻는다. 만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 다툼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를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자문해보자. 이것은 여전히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돈을 돌려받으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것이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중요한가? 만일 그를 고소하고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과학자에게는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흔히 실패를 하면 자신이 잘못했거나 틀렸거나 어리석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 그 대신 과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다음 단계를 향해 전진하는 질문을 해보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엉망이라며 꾸중을 들었다고 하자. 이럴 때 당신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나는 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까? 나에게 적절한 정보도 주지 않고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도 되는 거야? 라고 푸념할 수도 있다. 또는 현실적이고 대답 가능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상사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보고서에서 잘된 부분은 어느 것인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가? 도움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왜 이리 무능한가 같은 질문을 하면 보고서를 개선할 답을 얻을 수 없다. 좌절하고 무기력해질 뿐이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질문과 사고의 순환이 노심초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걱정은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 라고 묻는다. 가족들이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걱정을 한다. 왜 아직 전화가 없지? 언제 집에 들어올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나? 광범위한 질문을 할수록 대답하기 어렵고 더욱 불안해진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몰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멈추고 좀 더 논리적이고 적절하고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걱정할 만한 현실적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걱정만 하는 대신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문제를 마주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로 많은 시간을 고민할 가치가 있는가? 집중해야 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가? 이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질문에 따라 사고 방식이 바뀐다. 최근에 나는 글을 쓰는 작가 친구를 만나 토론을 했다. 우리는 둘 다 새로운 글을 쓸 준비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 쓰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했다. 그러자 새로운 지필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것들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 친구는 경영서를 집필하는 매우 성공한 작가다. 그는 새로운 책을 쓰고 싶으면 최근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연구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한다. 요즘 제일 인기가 있는 직종은 무엇인가? 그러한 직종에 뛰어들려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직종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책을 쓴다. 그는 이렇게 현실적인 주제를 찾아 돈을 많이 벌었다. 반면에 나는 새로운 책을 쓰고 싶을 때 아주 다른 질문을 한다. 돈은 내가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가 아니다. 보통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책 한 권을 쓰고 싶을 만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가이다. 그 친구와 나는 서로 아주 다른 접근법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차이는 각자 자신에게 하는 질문에 있다. 만일 그가 하는 식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책을 쓰게 될지도 모르며 그 친구도 역시 그럴 것이다. 사고는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질문의 첫 번째 힘, 즉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온다는 주제와 연결된다. 만일 어떤 한 가지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다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대답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질문.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가정은 생활의 구심점이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수립한다. 자녀들에게 스스로 분명히 생각하도록 한다. 선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연습하게 한다.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주관을 갖도록 자극한다.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한 어른이 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질문 장려하게. 종교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준다. 토라 해설가인 이바 에즈라는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뒤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현자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는 금언도 있다. 적절한 질문은 주위에 존재하는 무수한 가능성을 향해 생각을 확장하고 열어준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에게 아이들을 자극해서 밤새 질문을 하게 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사사로운 일상에 쫓겨서 질문이 우리의 상상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 놀라운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노예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의에서 신념으로 여행하는 상징적 재현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과 배우고 남을 도와주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라삐인 게바르츠는 말한다.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기. 아이들은 본보기를 보고 배운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 습관이다. 자녀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이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부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진심으로 대답을 원하는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레이더 탐지기와 같다. 심리 밖에서도 불성실한 질문을 잡아낸다. 아이에게 귀를 기울인다. 내 친구는 딸아이와 대화를 할 때 건성으로 들으면 금방 들켜버린다고 한다. 아이의 대답을 칭찬해준다.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호기심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다. 가장 중요한 인생 단계에서 아이들은 질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질문을 하면 칭찬을 해주자. 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자. 아이의 질문하는 능력을 살려준다. 나는 아이들이 왜 하고 질문을 할 때 비명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되묻기 시작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어떤 일에 흥미를 갖는지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대답한다. 아이들은 대답을 기다릴 줄 안다. 모든 질문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 질문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좀 더 나은 질문이 생각나고 좀 더 나은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가 왜 질문을 하는지 생각한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아무리 대답을 잘해 주어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 이유는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된 대답으로 그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단지 거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서 위안을 구하기 위해서도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배우자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될 것이다. 질문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다. 질문하도록 도와주기.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주변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왜 거기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격려하자.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서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간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만일 아이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자랄 것이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자. 포도주스 먹을래? 아니면 사과 주스 먹을래? 노란 잠옷을 입을까? 파란 잠옷을 입을까? 술래잡기를 할까? 소꿉놀이를 할까? 등의 질문을 하자.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큰아이들을 다루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힌트나 격려를 필요로 한다. 오늘 유치원에서 어떻게 보냈니? 라고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간식 시간에는 누구 옆자리에 앉았니? 또는 선생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읽어주셨니? 라고 물어본다. 그리고 전후 관계에 대해 물어보자. 그래서 주인공이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동화를 읽어주는 것도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인물과 줄거리에 대해 질문을 해보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신데렐라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만일 이러이러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이가 창의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만일 요정이 거기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등과 같은 질문은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다시 아이가 되자. 어른이 되면 질문을 해도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둔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도 그냥 넘어간다. 모호한 대답에 익숙해진다.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 두려워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에서 나는 마음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를 발견하자. 만족스러운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자. 배우자와 동료와 의사와 상사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다. 오늘은 남은 여생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남은 여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만일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맞이하면 질문을 한다. 그럴 때는 물론 질문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우리의 바람과 필요와 욕망은 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손자를 안을 때까지 계속 변한다. 그리고 계속 성장한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한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했던 아이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적절한 정보를 구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한다. 도전을 받고 생각을 해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였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그 시절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와 사람들과 문화에 열려 있었다. 삶에 몰두해 있었다.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심오한 질문은 고사하고 대부분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교사들은 없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한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솔직한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문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다. 그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질문의 7가지 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도로시 리즈는 동기부여 강사이자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이 책을 통해 질문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거듭하면서 당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치료받고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의 진정한 힘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질문에 대한 정의, 장점, 질문하는 방법, 질문의 예시 등 질문을 잘 활용하여 삶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질문으로 잠재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